반갑습니다.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이 됩니다. 질문 66입니다. 질문 66. 66번째 질문. 정부 보고서는 4.3을 무장봉기라고 기록하고도 4.3 희생자에서 주동자 김달삼과 이덕구를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봉기와 항쟁의 명확한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두 용어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수준에서 있다 보니까 정부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무장봉기라는 용어를 중복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보고서 말대로 제주 4.3이 무장봉기라면 4.3 주동자 김달삼과 이덕구는 당연히 4.3 희생자 첫 번째로 등재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4.3 희생자 명단에는 김달삼과 이덕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좌익 일부에서는 이들도 4.3 평화공원 봉안실의 위패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도 합니다만 제주 4.3 위원회에서는 4.3 희생자로서 부적격한 자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4.3 희생자로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기준. 제주 4.3 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는 4.3 희생자로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계급 인사들은 4.3 희생자로서 부적격하다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로서 희생자에서 제외시킬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상 희생자 제외 대상자 명단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183쪽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군 보고서에 소개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명단입니다. 4.3 사건 자료집 제9권째 42에서 46쪽의 영인 부분은 286에서 289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802쪽에 또 240쪽에 있습니다. 그 좌익들 자료에 소개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명단,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쟁투쟁사 89쪽, 154쪽에 제주대회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158쪽에 48년 2월 신촌 무장봉기 결성대회 참석자 명단, 당시 참석자 2, 3명의 증언인데 그 명단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명단들. 또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명단, 간부 명단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소개된 겁니다. 간부 명단입니다. 진상보고서 183쪽에 미군 보고서에 소개된 남로당 간부 명단 17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당, 제주읍당, 제주읍 특별위원회 포함인데 여기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의 17명의 명단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유한, 조몽구, 현두길, 김달삼, 김용관, 이종우, 김광진, 김금순, 강규찬, 고갑수, 강대석, 고칠종, 임태성, 김응환, 이창수, 한국섭, 이창욱, 이렇게 17명입니다. 자, 두 번째, 진상보고서 182쪽에는 좌파들 자료에 소개된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명단 21명이 실려 있습니다.
21명 명단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명단입니다. 21명. 안요검, 이게 안성울의 호죠. 안요검, 조몽구, 김유한, 강기찬. 이거는 강기찬이라는 것은 강규찬의 오기 같습니다. 김달삼, 김대진, 이덕구, 이좌구, 김두봉, 이종우, 고칠종, 김민생, 김양근, 김완배, 현복유, 김은한, 김석환, 강대석, 김규환, 고진희, 김용관 이렇게 21명입니다. 또 진상보고서 240쪽에 좌파들 자료에 좌익들 자료에 소개된 해주대 대회 참석자 6명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세훈, 김달삼, 고진희, 문등용, 강규찬, 이정숙 이렇게 6명이 해주대에 참석했죠. 또 진상보고서 158쪽에 신촌대회 참석자 명단 8명이 실려 있습니다. 조몽구, 이종우, 강대석, 김달삼, 이삼룡, 김두봉, 고칠종, 김양근 이렇게 8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외 대상자 32명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요. 강규찬, 강대석, 고갑수, 고진희, 고칠종, 김광진, 김기환, 김금순, 김달삼, 김대진, 김두봉, 김민생, 김석환, 김양근, 김완배, 김용관, 김유한, 김은한, 김용환, 문등용, 안세훈, 이덕구, 이정숙, 이종우, 이자구, 이창수, 이창욱, 임태성, 조몽구, 한국섭, 현두길, 현복유. 여기서 재미난 것은 한국섭과 현복유 이 두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4.3 희생자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더 볼까요? 제주 4.3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심사 기준을 정하고 남로당 핵심 요원 32명을 제외한 것은 4.3의 성격이 봉기나 항쟁이 아니고 반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3이 정말로 무장봉기라면 그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찾아내어서 그 공적을 기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7일 4.3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밀주의를 택하였던 겁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현창하는 것처럼 4.3이 항쟁이나 봉기라면 비밀 규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할 법한데 항쟁론자들은 침묵입니다. 한마디로 4.3 주동자의 행위는 자랑하고 싶은 사실이 아니라 감추고 싶은 사실이며 봉기가 아니라 무장폭동이자 반란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7차 희생자 신고 기간을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위에 명시된 32명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이들을 모두 희생자로 결정한다 해도 업무상 비밀유지 규정 때문에 우리들은 자료에 접근할 길이 원천 차단되어 알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문은 개방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비판이 가능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4.3을 민중항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희생자들이 무엇이 두려워 감추는지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기억 조작은 이루어지면서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4.3 주동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거나 명예회복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4.3 정부 보고서는 4.3 주동자를 32명으로 축소하여 결정한 바 있으나 이들 32명도 희생자로 재심사 중이라는 겁니다. 한 바 있으나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4.3 주동자, 적극 가담자, 월북자, 해외 도피자 등은 희생자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1항 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 및 지원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과도 형평에 맞습니다.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야 하지만 4.3 주동자들에 대한 보상은 북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